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63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 지분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시고 난 뒤 바로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졸음이 막 밀려오죠. 특히 요즘은 더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밥이나 밀가루 음식 같은 탄수화물이 바로 그 원인인데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면 두뇌 회전이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단백질 섭취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지분의 경우 여러분이 지분의 소유권을 낙찰받았을 때 이것을 처분하거나 또는 보존하거나 이용하는 내용을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또 지분 경매에 있어서 경매 대상은 전체가 아닌 지분이지만 그 안에 있는 등기부상의 전체 건저당이나 아니면 만약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전체 임차인에게는 어떤 쪽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강에 걸쳐서 지분 경매를 말씀드릴 텐데 지분 경매는 이미 여러분들이 귀에 익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할 때 지분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보통과 다르다는 걸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공유자 우선 매수를 말씀드릴 때도 지분 경매에 대해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의 지분 경매라 그러면 이 지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필지의 땅에 있어서 한 필지라는 것은 번지로 구역된 하나의 단위의 땅을 말하죠. 자, 이 중에서 3분의 1 또는 2분의 1 경매가 나왔다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지분이라 그러면 이 2분의 1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지분이라 그러면 어디서 어디부터가 내까지다 이게 아니고 전체 필지 중에 반이 내 거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지분입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분을 낙찰 받으신다면 여전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2분의 1이 내 거다. 자, 이렇게 되죠. 그것이 보통의 지분 경매, 공유 지분의 경매입니다. 그런데 자, 간혹은 어떤 지분이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구분 소유적 공유인 상태에서 지분을 낙찰받으면 지분에 대한 취득은 낙찰받는 것은 그대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역시 위치도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되어 있다면 특정되어 있는 대로 승계를 받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지분은 일반 지분대로 그대로 낙찰자가 승계를 받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하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팔든 처분하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든 또는 이용을 하든 혼자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소유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분 경매는 단독 소유가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부동산의 일부분만 소유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처분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느냐? 자, 만약에 여러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자,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처분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그러니까 나머지 2분의 1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는 어떻겠느냐? 자, 2분의 1을 내가 쓰겠다. 내가 거기다 뭐 집을 짓겠다거나 농사를 짓겠다면 그때도 역시 자유로이 쓰면 되는데 상대방하고 위치는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관리를 한다면, 자, 관리한다는 것은 역시 이제 이용하거나 개량한다는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요. 관리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이것이 2분의 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민법상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죠. 자, 보존하는 것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보존하는 경우는 이것은 자유로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자유로이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지분에 있어서 지분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실제 지분 경매와 연관해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여주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임야의 평수가 무척 크네요. 16,840평방미터고요. 자, 지분 임야가 지분 경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상에 건물도 있는 듯한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이것이 2억 5천에 감정이 되었고 2008년 6월 달에 현재 2억 200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이쪽 보시면 임야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일부는 관리지역 또는 준보전이고요. 또 일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그런 임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옆쪽에 보면 지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산은 등기부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등기부를 보면, 자, 이것이 지분 경매인 이유는 상속 때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던 임야가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받아서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됐죠. 그러니까 공유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가 경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공유 상속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채무자가 되어서 경매가 나왔고 결국 일부 채무자에 대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더하면 제가 해보니까 91분의 28. 자, 이래서 반이 안 되는 대략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되는 지분만 경매 대상이죠. 자, 그리고 그 지상에 주택이나 복숭아 과수 또는 분묘가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결국 아주 큰 임야에 대해서 91분의 28이라는 일부 지분이 경매 대상인데 과연 이 지분이 특정되어 있느냐? 자, 지금 제가 봐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공유로 보이고, 그러면 낙찰자인 여러분은 이것을 나중에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되겠지만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해야 되는데, 자, 분묘나 과수나무나 주택을 피해서 어떻게 분할할 건가?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은 토지가 지분 경매로 나왔었는데 가끔은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도 경매 대상으로 지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아파트가 지분 경매입니다. 자, 지분으로서 9,400에 감정이 됐고요. 자, 지분은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물건일 때 3억이면 3분의 1만 경매가 나왔다고 할 때는 그대로 그 비율을 곱해서 이것을 1억으로 보고 감정을 하죠.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자, 이 지분이 얼마인지는 밑에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파트가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자, 그 지분의 비율은 자, 여기 나오네요. 7분의 3이 지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좀 더 아래쪽을 볼까요? 자, 여기 임차인은 없고 채무자나 그 가족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최초에는 누군가 부모가 현재의 소유자 부모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상속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이 소유권을 가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상속받은 이후에 전체를 담보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분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갔고, 자, 현재는 전체가 경매 대상이 아니고 지분이 경매 대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만.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 지분의 소유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담보된 이 건저당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지분만큼만 해결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해결되느냐, 또는 인수이냐. 또 하나, 일단 낙찰 받은 다음에 현재 소유자나 임차인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자, 일단 이것은 여기에 나타납니다만 국민은행은 전체적으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소멸이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면 일부만 배당되고 지분만큼 일부만 배당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또 볼까요? 자, 인천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4개의 물건이 한 사건으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 현재 1번 물건이 아직 낙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지분이죠. 대지지만 지분이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된 걸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1억 8,300에 감정이 됐고, 자, 누군가 낙찰받고 프로가 또 낙찰받고 대금 미납, 그리고 현재 2008년 5월 이것이 2,900여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해봤었는데 시장 아닙니다. 시장 아니고 지금 빨갛게 표시된 토지 중에서 일부가 경매 대상인 걸로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상가들이 많이 있는 좀 요지의 땅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토지는 정상적인 대지가 아니고, 자, 아주 큰 토지를 분할하고 남은 짜투리 땅인데 현재는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은 낙찰받고 큰 가치가 없는 땅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제가 현장을 답사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등기부를 본 내용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자, 이 짜투리 땅은 정상적인 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 그런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짐작이 되는 내용을 현장에서 이제 답사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이것이 정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짜투리 땅이라면 당장은 가치가 없죠. 만약에 나중에 이 시장이 재개발되어서 그때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그것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분간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땅을 보시면 특히 공매 같은 경우에 지분 땅이 사실상은 쓸모가 없는 땅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볼까요? 자, 다음은 포항시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기록상에 지분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경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감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유찰되기 전에 가격에 변동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자, 이것을 처음에는 8,000으로 감정했다가 중간에 6,500으로 감정가를 낮춘 것은 토지 중에
일부 지분이 경매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 감정평가서나 이 아래쪽 내용에 드러납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토지 두 필지가 몇 평이 경매 대상이라는 기록은 나오고요. 건물 역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최저 매각 가격에서 취하된 공유자에 대한 지분을 제외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지분인 토지가 경매 대상이었다가 제외시켰다는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또 하나 소유권 위치 확인서가 존재한다. 자, 이것은 만약에 지분 토지일 때 이 지분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지분이 아니고 위치가 특정된,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위치 확인과 관계되는 토지가 경매 대상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지분이 아니고 위치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위치가 어느 쪽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만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분홍색으로 나타난 그림 중에 위쪽의 일부가 이것이 처음에는 경매에 포함됐다가 나중에 제외된, 그래서 지분으로 표시된 토지가 아닐까. 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경매에서 이제 좀 복잡한 것은 권리가 과연 낙찰 이후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실제 사례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인데요. 자, 이 필지를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소유인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등기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갑과 을이 2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 소유자 전체에 대한, 자, 이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건저당을 A라는 은행에서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 이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갑의 채권자인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죠. 자, 이 경우에 이것이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 자, 갑의 소유인 2분의 1만 경매 대상이고, 낙찰자인 여러분은 낙찰 이후에 역시 이 토지의 2분의 1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전체에 대해서 건저당 담보를 설정한 이 건저당권자 A에게 배당을 얼마를 주느냐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일단 나눠볼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배당을 반만 경매하니까 반만 준다는 거죠. 2분의 1만 배당하고, 자, 건저당도 2분의 1은 그냥 남겨주자는 거죠. 2분의 1만 건저당을 소멸시키자. 자,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원칙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전체에 대한 건저당인데 반만 경매할 때는 이 땅은 전체에 비하면 낮게 낙찰이 될 겁니다. 자, 낮은 금액에 낙찰되면 이 건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전체에 대한 건저당이니까 전체를 배당하고, 자, 건저당도 완전히 소멸시키자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잡하니까, 자, 건저당을 그대로 배당을 하지 않고 건저당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라는 절충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법원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데 사실 각 법원마다 또는 물건마다 아니면 권리 내용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은 2번에 이것이 원칙입니다. 건저당은 나눠서 불가분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배당하는 게 원칙인데,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면 경매를 신청한 병에게 배당이 없을 수도 있는 이른바 무익녀의 문제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만 경매니까 반만 배당받아라. 또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인수라는 특별 매수 조건이죠. 자, 이때 인수는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던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그냥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2분의 1만 낙찰을 하는 걸로 하자. 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집합 건물의 토지 별도 등기는 바로 이런 형식에 의해서, 자, 집합 건물의 토지 별도 등기는 전체 대지권 중에 경매당하는 집합 건물의 일부 대지만 낙찰되었을 경우에 일부만 배당하고 그 집합 건물에 해당되는 대지권을 문제없는 걸로 정리하는, 자, 부분적으로 배당하고 부분적으로 소멸하는 이것과 같은 이론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어떤 쪽으로 가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겁니다. 자,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데 1번이냐 2번이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쪽으로 되어버렸고, 3번인 경우는 이것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것을 공지를 하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냐를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봄으로써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등기부를 이 지분 경매에 있어서 등기부의 건저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토지가 아니고 아파트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소유는 앞에 토지처럼 갑과 을이 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반씩 갖고 있는데 공동 임대인이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갑의 2분의 1만 경매 대상이면, 자, 앞에 있던 건저당을 어떻게 배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임차인도 배당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임차인의 4,500을 전액 배당하느냐 아니면 2분의 1 지분이니까 2분의 1만 배당하느냐 아니면 임차인의 보증을 인수하느냐. 자, 근데 임차인에 있어서는 자, 지분으로 배당한다거나 인수한다라는 조건은 없이 전액 배당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전입이나 확정이 빨라서 경매를 신청한 가압류보다 이것이 빠르다면 일단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배당을 한다는 거죠. 실제 이 4,500이라는 것은 임대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건데, 자, 갑의 지분만 경매하는데 전액을 지불했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죠. 자, 그 손해는 둘이서 따로 해결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액 지불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여기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면, 자, 대항력이 있고 그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된다면 낙찰자는 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부 배당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결국 낙찰자가 이것은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낙찰자가 사실은 2분의 1의 지분만 낙찰받는 건데 이것을 일부 배당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낙찰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억울하죠. 자, 그렇다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것은 결국 반만 부담해야 되니까 나머지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경매 대상이 아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좀 내용이 좀 복잡해 보입니까? 실제 사례에 있어서 이것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대구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지분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이 4,200에 감정되고 3,200에 낙찰된 사례인데요. 자, 지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없고요. 자, 등기부가 있는데 두 사람, 아마 부부가 아닐까. 부부 공유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 전체를 일단 담보를 해서 농협에 대출을 받았는데 경매는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앞에 있는 건저당을 전액 배당할 거냐 아니면 지분 경매니까 지분으로 배당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에 기록을 보면 일부만 소멸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지분 경매에 따르는 2분의 1 건저당에 대해서 배당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남겨두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방화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면적은 무척 큰데요. 자, 지분으로 경매 대상이라는 기록이 보이죠. 자, 지분인데도 6억 2,400 감정이고 2008년 5월 현재 대략 5억 정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자, 지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지분이 얼마인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5분의 13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 15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경매에서 제외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자, 저당권은 전체에 대해서 세무서가 저당을 설정한 기록이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이것이 상속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공유입니다. 자, 그 중에 일부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이 저당권자에게 지분만큼만 배당할 거냐, 아니면 전액을 배당할 거냐,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일부 소멸이란 이런 기록이 없고, 원칙대로 이 저당권자에게는 전액을 다 배당하고 또 전부 자체를, 저당권 전부를 낙찰 이후에 말소시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충청도 영동군에 농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지분 경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금액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12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자, 그 이유는 지분 경매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저당은 전체에 대한 건저당입니다만 이것을 인수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낙찰가가 떨어진 거죠.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간혹은 지분 경매에서 건저당을 인수 조건으로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인수일 경우는 반드시 특별 매각 조건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또 볼까요? 자, 경산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분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자, 9,200 감정이고요. 최종적으로 5,400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지분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7분의 5 지분. 자, 토지 같으면 지분일 경우 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인 경우 이것을 7분의 5 낙찰받고 아파트를 자를 수는 없죠. 결국은 공유자와 어떤 타협에 의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상에 전체 지분에 대해서 일단 건저당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상속으로 소유자가 여럿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저당을 법원에서는 지분 배당도 아니고 전액 배당도 아닌 인수로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놓치면 건저당은 인수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아시고 놓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다음 사건을 또 말씀드리죠. 자, 다음은 부산에 나온 주택입니다. 자, 역시 지분이 경매 대상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1억 400이 자, 낙찰되고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5,6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이 건은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까지는 전체 건저당을 어떻게 배당하고 이것을 정리할 건가의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임차인이 경매는 지분이지만 분명히 임차인은 전체 소유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를 했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 경매라면 임차인에게 2분의 1만 배당할 건가?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경매는 2분의 1 지분이지만 임차인은 전액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이 전액 배당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이 현재 최 씨처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확정일이 늦어서 예를 들어서 소액만 배당받고 미배당된 게 있어서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결국 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나머지 미배당인 금액을 주고 내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인에 대한 이 미배당금을 낙찰자 혼자서 감당할 것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분경매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지분이라면 낙찰자도 미배당금 중에서 2분의 1만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내보낼 때는 전액을 줘서 내보냈으니까 낙찰자가 추가 부담한 2분의 1은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임차인에게는 전액 지불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낙찰자가 지분 경매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했다면 나머지를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분 경매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전체적인 건저당은 일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은 특별 매각 조건을 공제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지분 경매에서 자,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이 전액 배당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 일부만 배당되었을 경우는 명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